네, 수급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수급 포인트부터 짚어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분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나온 엔저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키워드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키워드가 돼야 되겠죠. 월요일은 또 이번 주 한 주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엔저 쇼크,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빼면 우리 증시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도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달러당 100엔을 넘어섰고요. 또 전진하고 있죠. 지금 101엔까지 넘어서고 있고 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 국가들 물론 불만도 있는 쪽도 있었지만은 지난번 G20회담, 또 G7 주말에 있었던 그런 회의에서 봤지만은 결국은 아직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 용인하는 듯하죠. 물론 신흥국의 불만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선진국 쪽에서 그렇게 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은 우리 경제나 증시가 급격한 엔화 약세에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한은 또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수급 주체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고, 펀드멘탈로나 보나 센치멘탈상으로 볼 때 엔화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 쇼크, 엔화가 어느 방향으로 향후에 또 가느냐, 그 속도가 문제죠. 그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번 주 수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역시 한 주간 월요일이니까 주요 일정을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엔저 외에 또 어떤 게 있는가? 조금은 많습니다. 많으면 또 머리가 아픈데 경제 지표 보시죠. 우선 13일부터 17일까지 보시면은 17일 휴장입니다. 스카탄실 휴장이죠. 휴장이 있으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미증시가 최근에 상승폭이 분명히 큽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야 된다, 과열이다, 괜찮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경제 지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지표가 발표됩니다. A급 지표는 이미 다 발표가 됐지만은 중국 쪽에 중요한 지표가 있죠.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있고 주택시장 지수도 있고요. 유럽의 GDP도 있고, 또 주택자금 건축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있고요. 또 중요한 고용 지표 있고, 또 소비 심리 지수 있고요. 또 경기 수행 지수, A급 지표라긴 그렇지만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지표들이 굉장히 발표가 많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건수가 많다는 거죠.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조정의 빌미를 미국 시장에서 찾지를 않을까 해서 경제 지표들이 그 빌미가 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일정을 보시면은 EU 재무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미국 부채 한도 조정 시한이 18일까지입니다. 이걸 지금 연장을 좀 임시로 해놨는데 이게 18일이면 끝이죠. 이 일주일 동안 이 협상을 다시 연장이 아니라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특별 조치를 통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미증시가 좋으면은 호재가 될 거고요. 분명히 나중에 보시면은 미증시가 찌글찌글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분명히 부채 한도 조정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역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많은 발표가 있는 경제 지표, 이 경제 지표들을 어떻게 미증시가 견뎌낼 것인가 하나, 그리고 엔화 약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둘, 여기에 따라서 국내 외국인 수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지, 그리고 엔화 약세 속도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알아볼 텐데, 일단 양매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닐 텐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예,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 잠깐 좀 들어왔다가 금리 인하 때문에 들어왔다가 다시 도루묵이죠. 다시 제자리로 세트를 내버렸는데, 오늘도 상당히 매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위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오후 가봐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전기전자나 통신, 화학, 운수, 창고 중심중으로 해서 업종별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매수 업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매수하는 종목들 보니까 하나금융 지주 정도,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현대산업, NHN 등이 있지만은 시세를 이끄는 듯한 힘 역시 없더라는 점 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관점이 아직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도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관들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좀 나서려고 하다가 그냥 얼음 돼버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투신권을 본다 그러면은 투신권 같은 경우는 펀드 쪽으로 자금이 어떻게 되는가 중요한데 1950포인트 넘어선 이후로부터 조금씩 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통신, 전기, 가스 정도만 매수가 들어오고요. 나머지 전기전자 서비스, 운수, 장비, 철강 등등에서 모두 매도, 통신, 전기, 가스 쪽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 종목 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LG U+, KT,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통신, 전기, 가스죠. 과연 기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가 바로 느껴지죠. 극단적인 방어.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포지션 자체가 극단적인 몸을 살리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따른 수급 포인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략 자체가 거래소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코스닥은 중기 매매, 중기 관심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 단기 매매는 그나마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거래소 쪽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언제까지 거래소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가? 외국인이 돌아오든지 엔화가 변화가 올 때까지. 엔화가 변화가 오면은 그 상당히 큰 호재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것이고요. 엔화가 변하지 않더라도 계속 약세로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응 과정이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엔화 변화 이 둘 중에 하나가 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되겠고 반면에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급락의 가능성은 또 낮죠. 그렇다고 해서 급락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틈바구니에서 노릴 수 있는 것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우량주 반드시 실적 우량주입니다. 코스닥의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기 관심을 가지자. 특히나 지금 이제 시즌 자체가 중소형주 실적 시즌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센 종목은 실적 확인 후에 더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우량주 변동성 올 때 매수 있기를 활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